AI 혁명과 모빌리티 혁명의 중첩, 그게 이제 내년에 저는 키워드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향후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흐름에서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고요. 바닥은 찍었으니까 뭐 하반기부터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 듯한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네네.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이제 반도체 섹터만 놓고 보면 네. 올 상반기 이제 반도체 섹터를 주도한 거는 결국 그 메모리 사이클의 네. 반등 사이클과 그리고 이제 AI 혁명의 중첩이었거든요. 네. 이게 두 개의 요소가 상승 작용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좀 주가들이 올랐는데 AI 혁명에 대한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수요가 확실하고요. 네. 굉장히 지금 오히려 공급이 부족할 정도예요. 수요가 넘치고 공급이 부족하는데 메모리 반등 사이클이 생각보다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닥은 찍었어요. 네. 그래서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막 가격이 급등하고 막 이런 모습은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그 수요처에서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스마트폰하고 PC라는 이제 내구 소비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구 소비재 구매를 좀 꺼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같은 경우도 HPC, 특히 AI 반도체 쪽의 어떤 수요는 굉장히 좋은데 일반 서버 있잖아요. 엔터프라이즈형. 그런 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 주머니를 닫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AI 말고는 좀 확실한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오늘이 한국 날짜로 8월 23일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네. 하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향후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흐름에서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숫자는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2분기, 그래요? 네, 2분기 숫자는 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가 어떻고 이제 수요가 어떻다, 내년 수요는 어떻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 코멘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보면 국내 AI 반도체 쪽은 이제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이쪽이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한미 반도체 주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AI 쪽 가이던스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네. 멀리 본다고 한다면 네. 뭐 AI 혁명 분야의 반도체나 메모리 쪽 구공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레거시 쪽 네네. 그런 것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는 보세요. 일단 바닥은 찍었으니까요. 업황이 바닥은 찍었으니까 네. 하반기부터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좀 탄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반도체는 방향성이 정해지면 이제 심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AI 반도체가 모든 이슈를 다 테크 이슈를 다 선점을 했지만 내년에는 이제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또 새로운 사이클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제 자동차의 컴퓨터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AI 반도체와 AI 혁명과 모빌리티 혁명의 중첩, 그게 이제 내년에 저는 키워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매끈하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 흐름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연 대장주는 네. 미국의 엔비디아 네, 맞습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뭐 사실 AI 반도체로 하지만 네. AI 반도체가 만약에 100이라는 시장이라고 하면요. 올해 AI 반도체 시장이 한 3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정치가. 그러면 그 중에 90%는 엔비디아예요. 90%요? 네.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칩하고 H100이라는 칩이 90%고요. 네. 나머지 한 10%가 이제 AMD하고 기타 등등인데 그런 것들도 양산품은 아니고 거의 뭐 약간 연구소의 샘플용 뭐 이 정도라고 보셔야 되고요.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하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세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사실 그거하고 맞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네,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라는 대장주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중요하죠. 네.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 주가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앞으로도 더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네, 충분히 더 오를 수 있고요. 그런데 뭐 밸류에이션으로 싸다 이런 건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아요. 네.
그런데 EPS 증가 속도 네, 굉장히 좋아요. 네. 2분기 지금 요 숫자가 이제 오늘 뭐 확인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는 게 결국 AI용 서버예요. 그쪽 매출이 한 80억 달러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2분기에. 네. 1분기가 한 45억 달러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3분기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얼마나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수요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네.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한 병목은 TSMC의 파운드리 캐파가 쇼티지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전공정, 뭐 산단공정 4나노, 5나노의 쇼티지가 아니라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제 코어워스라고 하거든요. 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로 가는 그 2.5D 구조의 그 패키징 공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네. 쇼티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쇼티지가 심각하니까 이제 삼성 쪽으로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AMD 거 2.5D 구조로 턴키로 납품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와. 기술이 워낙 어려우니까 네, 삼성이 좀 잘하면 좋겠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럼 좀 조정을 받으면 네. 좀 매수를 해도 괜찮겠네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이렇게 기간 조정 받더라도 네, 추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몇 네. 프로 최근 조정받는 것 같다가도 뭐 네. 하루에 뭐 몇 프로씩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확실한 수요고 음. 이게 그 예정된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 2차 전지 보셨겠지만 높은 멀티플을 주거든요. 시장에. 네. 그리고 워낙 또 쏠림 현상도 심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높은 멀티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꺾일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AI 혁명이라는 주제랑 엮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엮이는 것도 이게 차량에 인공지능 같은 게 들어가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사실 테슬라가 대표적이고요. 네.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AI거든요. 음.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지를 모방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를 하는 게 시각이 70%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카메라 가지고 대부분 센싱을 하죠. 네. 그러니까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안 쓰죠. 음. 근데 이제 다른 업체들은 카메라하고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같이 쓰는데 테슬라는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 네. 이제 그 어떤 서버에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 시스템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그 방향으로 자율주행차가 어떤 주요 흐름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네. 그 테슬라 모빌리티 또 엮인다고 하니까 이게 테슬라가 진짜 떠오르긴 하는데 테슬라는 조금 더 크게 좀 엔비디아보다 조정을 받다가 네. 한 연 이틀인가요? 그래도 좀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조금 조정폭은 큰 것 같은데 테슬라도 여전히 좋게 보시나요? 테슬라는 사실 이제 전기차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기차 업체로 본다 그러면 매력도는 좀 떨어지죠. 이제는 사실 치킨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치킨 게임을 하면 많은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죠. 네. 이제 가격을 계속 낮추니까 마진율이 줄어드는 건데, 요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이게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전기차 업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AI 자율주행 시스템 업체로 볼 것이냐. 이 회사는 컴퓨팅 업체다라고 이제 밸류를 인정받게 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죠. 근데 그거의 어떤 그 인지 투자자들의 그 인지의 간극, 그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정 시점은.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랑 테슬라랑 좀 비교해서 느낄 때는 엔비디아는 뭔가 좀 바로 눈앞에 좀 가까운 것 같고 네네. 테슬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맞습니다. 느낌을 약간 받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HBM 쪽이랑 연관이 돼서 아까 한미반도체를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한미반도체도 엄청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좋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밸류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미 이제는 아. 이제 모멘텀의 영역이고.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확실한 성장이 있는 산업이 어디 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만 놓고 보면요. 이게 향후 5년 동안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50%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300억 달러잖아요. 와. 그럼 연평균 성장하면 5년 뒤에는 1,500억 달러가 넘어요, 시장이. 5년 동안 50%예요? 네. 와. 매년. 그러면 네. 이게 1,500억 달러면요. 디램하고 낸드를 합친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네. 그 AI 반도체에서 HBM이 큰 역할을 하는 거고, 와. HBM 시장을 놓고 보면요. 원래 HBM 처음 올 초에 나왔을 때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거 아마 추정치 계속 상향 조정될 거다라고 와.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처음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5년 동안 40% 정도로 추정을 했었어요. 더 높아졌네요. 네. 그러다가 60%대로 높여졌다가 음. 그 CTE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89%까지 이야기를 했었다가 네. 최근에는 100% 넘게. 어. 네. 그러면 5년 동안 100%면 매년 2배 성장하는데 어. 얼마나 시장이 커지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와, 이거 예. 50%면은 전기차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네. 성장률로 보면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HBM 쪽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좀 대장주 네. 아니면 탑픽이라고 좀 네. 꼽을 수 있으면 몇 개 기업 정도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확실한 수혜 업체는 두 개예요. 네. SK 하이닉스랑 어. 한미반도체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한 수혜 업체고요. 네. 이제 간접적으로 수혜 보는 회사들은 꽤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AI 반도체의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HBM을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어요. 네. 그게 HBM3라는 4세대 제품이고요.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HBM을 만들 때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 자체가 제일 중요한 기술을 두 개를 꼽는다 그러면 웨이퍼에 구멍을 뚫는 TSV, 네. 실리콘 스루비아라고 하는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칩끼리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이 거의 종이 이것처럼 나풀나풀해요. 이거를 딱 깔끔하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TSV 쪽으로 하는 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글로벌 업체가 합니다. 그리고 뭐 CMP 그런 그 화기계적 연마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주로 하는데 요 본딩 쪽에서 한미 반도체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막 그 HBM 이슈랑 엮어서 막 급등하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네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자체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예전에 우리 PC 조립하면 마더보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더보드가 이게 큰 널찍한 그 PCB 기판이잖아요. 네. 서버에도 그런 PCB 기판이 필요한데 네. 그거는 이제 MLB라는 기판이 필요해요. 고다층 기판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얇은 PCB를 여러 개 겹쳐 놓은 건데 네. 이쪽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몇 년 동안. 음. 거의 치킨 게임가 완전히 레드오션화 됐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업체들이 사업을 다 접었어요. 아니면 축소를 하거나. 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만 열심히 하다가 남았죠. 아,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사실 MLB를 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축소를 했냐면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요. 네. 이쪽 아이템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를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배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을 배제를 하면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수페타시스가 뜬 거죠. 야. 네. 그렇구나. 이거는 되게 행운이네요. 그렇죠. 이 기업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수혜를 본 거죠. 크게 수혜를 본 거죠. 탈중국으로. 예. 네. 그러면 또 이게 HBM을 그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은 SK지만 네네. 삼성전자도 하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지금 제가 HBM3라는 4세대 제품이 최고 하이엔드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삼성이 못해요. 아, 그건 또 못해요. 네. 삼성은 HBM2E라는 3세대 제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 4세대 제품을 SK 하이닉스가 독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삼성이 이제 경견 사장, DS 부문장이 9월에 양산하겠다. HBM3를. 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네. 9월이 되게 중요한 바로 달리네. 보름 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네. 이 양산품이 삼성 브랜드를 달고 나올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삼성이 HBM3뿐만 아니라 TSMC의 코어스,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2.5D 구조를 네. 이원화하겠다. 그게 이제 삼성은 아이큐브라고 합니다. 이 네. 코어스 기술을 자기들의 네이밍을 요걸 가지고 AMD 칩을 턴키로 수주받았다. 네. 그러니까 TSMC는 HBM을 하진 않잖아요. 음. 근데 그 삼성은 HBM하고 그 요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같이 일괄로 해서 턴키로 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HBM3를 양산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HBM3도 양산 못하는데 iCube를 어떻게 양산을 하겠냐라는 거겠죠. 네. 근데 이거 진짜 9월에 네. 나오는 건가요?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삼성이 공헌을 했으니까 기다려봐야죠. 그러니까 어, 이게 그러니까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엇갈려요. 이거 네. 아마 안 될 거다. 어. 굉장히 어려울 걸라고 보는 쪽도 있고, 그래도 삼성인데 야전치인데 갖다 놓고 갈아 넣으면 또 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고 네. 하면 네. 삼성의 다양한 사업 부분 가운데 네. 의미 있는 한 축을 자리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주가라는 거는 어. 실적 곱하기 기대감이잖아요. 네. 기대감 부분에서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그 엔비디아가 AI 반도체에서 첨단 공정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선 이 부분에서 AMD나 그런 쪽은 네. 더 점유율을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보세요? 기존에는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일단 칩도 잘 만드는데 엔비디아가 음. 이 개발자 생태계를 꽉 쥐고 있어요. 네. 그게 쿠다 엔진이라는 건데요. 이제 쿠다라는, 왜냐하면 엔지니어가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어디서 소스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게 다 쿠다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쿠다에 맞게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이제 쿠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너무 편한데, 만약에 타사 칩을 쓰면 이제 쿠다를 못 쓰죠. 그러면 이제 쿠다에 있는 이런 소스 코드를 컴파일이라고 해서 전환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뭐 일례로 뭐 영어 문서를 한글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잡일이 되는 거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네. 쿠다 그냥 쓰면 되는데 내가 굳이 다 번역해가지고, 네, 영어도 잘 못하는데 번역해가지고 다시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거는 엄청난 노가다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쿠다 때문에 굳이 뭐 AMD 거 써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H100 같은 칩을 주문을 하면 인도받는 시점이 40주가 걸려요. 네. 거의 1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AI 기술 경쟁이 정말 치열한 상황인데 네. 40주를 기다릴 수가 없는 업체들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AMD를 대안으로 쓰는 회사들도 나오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그래서 AMD 칩을 가지고 AI 서버를 꾸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하나의 대안으로. 네. 그럼 엔비디아랑 AMD랑 그렇게 좀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 가운데서 또 삼성전자의 기회가 또 넓혀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본 거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턴키 수주를 성공한다 그러면 TSMC가 지금 그 공급을 다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것도 공급을 다 못 해주는데 당연히 AMD 거는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MD도 TSMC의 팹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니까 삼성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리사수 AMD CEO가 대만으로 넘어가서 그걸 굉장히 협의를 했었어요. TSMC하고. 그런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쪽으로 넘어온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AI 혁명 쪽에서 또 삼성전자가 그 HBM 쪽에서 정말 그 공언한 대로 네. 이르게 되면은 또 주가의 반등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죠. 지금은 우리가 AI 반도체라 그러면 HBM만 보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갑자기 AI 반도체 수혜주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에 오, 붙어 있는 SCM들이 다 좋아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칩리스 생태계 쪽, IP 생태계 쪽하고 오사 쪽하고 다 좋아지죠. 네. 그래서 좀 지연된다 해도 길게 네. 보면 좀 그래도 낙관적으로 네,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TSMC도 지금 코어스 캐파를 늘리려고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차가 필요한 거고요. 네.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도 HBM 쪽도 지금 쇼티지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한 월 15K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15,000장 웨이퍼. 근데 그거를 4분기까지 그러니까 5만 장까지 늘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3배 이상 늘리는 거죠, 캐파를. 네. 그러니까 돈도 없는 SK하이닉스가 어떻게 그렇게 캐파를 늘릴 수가 있었을까? 네. 라고 생각한다면 엔비디아 등등이 선투자해 줬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 앞단의 질문 하나만 네네. 좀 드려보면은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AI 관련 버블이 정점에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또 다른 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거기는 아직도 수요가 넘친다. 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 두 개가 이렇게 좀 대치되는 면이 있는데 네. 이현수 대표님은 이제 후자로 좀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빅테크 업체들이 자사의 AI를 고도화를 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사이클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지난 10년간의 어떤 모바일 혁명을 봤잖아요. 거기서 탑3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빅테크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AI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AI 업체들이 난립을 하죠. 근데 결국 제일 좋은 거 3개만 살아남을 거거든요. 옛날 우리 검색 엔진도 그랬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검색 엔진들이 있다가 결국은 맞아요. 구글과 기타 등등 정도였잖아요. 음. 그러면 AI도 처음에는 막 여러 개 써보겠죠. 근데 결국 제일 좋은 거 하나 쓸 거거든요, 사람들은. 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은 네.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도 잘 올라가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나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AI 업체로서 보면 테슬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업체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 업체로 보면 약간 밸류가 과도하다고 보이는 거죠.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맞습니다. 따라.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실제로 테슬라가 이야기한 도조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AI 플랫폼과 그리고 이제 AI가 바디를 구성하는 때가 오잖아요. 네. 결국 서비스를 붙이고 바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을 할 회사가 누구냐? 저는 테슬라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그냥 소환시켜서 잠시 어디에 머무르는 건데 그게 몸이 생긴다라는 거는 디바이스. 그렇죠. 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봇하고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맞아요. AI의 바디가 되는 거죠. 음.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구현할 거냐. 음. 이게 이제 향후 테슬라 주가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포지션에서 테슬라랑 경쟁업체가 있을까요? 뭐 특별히 없죠. 어. 지금은 이 정도 아직까지는 이 정도 수준의 그걸 구현하는 회사는 없는데 제일 유력한 회사는 애플이죠. 네. 애플카. 그렇죠. 애플카, 애플 XR, 아, 아이폰 이게 바디잖아요. 디바이스 단. 그리고 그 CP&D라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콘텐츠하고 플랫폼하고 네트워크하고 디바이스를 풀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애플하고 테슬라죠. 야. 여기에 AI가 어떻게 붙느냐가 중요한데 애플은 AI가 취약하죠. 왜냐하면 애플은 GPT 시대에 대응을 못했죠. 기존에 시리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렇군요. 시리라는 AI는 야. GPT 기반이 아니죠. 어. 예. 그래서 지금 애플 GPT를 빨리 개발하고 있는 거죠. 와, 이 CP&D라는 개념은 네. 와, 오늘 갑자기 확 와닿는데요. 이게 네. 진짜 현실에서 점점 네. 더 가까이 와서 그런가 그렇죠. 많이 들었는데 오늘 유난히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네. 아, 애플과 테슬라. 맞습니다.